1865년 미국은 인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바로 노예제 폐지죠.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는 이렇게 명시합니다. 미국 내에서 노예제나 강제노역은 금지된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현대사회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명확한 문장 뒤에는 우리가 160년 동안 간과해온 치명적인 조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짧은 예외 조항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땅에 합법적 노예제를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이 감춰온 거대한 비즈니스, 그 실체를 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노예제는 폐지됐습니다. 미국 헌법에 노예제와 강제노역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죠. 그런데 그 조문에는 예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자에게는 강제노역을 시켜도 된다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교도소입니다. 지금 미국 교도소에는 약 80만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몇십 센트, 7개 주에서는 아예 무급이죠. 거부하면 독방에 갇히거나 가석방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노예제는 폐지됐는데 교도소에서는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도소는 왜 아직도 이걸 허용하고 있는 걸까요? 1860년 기준으로 미국 남부에는 약 400만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남부 경제는 면화 농장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이 노동력 없이는 유지가 안 됐죠. 북부는 달랐습니다. 공장 중심 경제였고 노예 노동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예제가 확산되면 값싼 노동력과 경쟁해야 했죠.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랐던 겁니다. 여기에 도덕적 반대 여론까지 겹치면서 북부는 노예제 폐지를 밀어붙였고 남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터졌고 4년 뒤 남부가 패배했습니다. 그해 12월 수정헌법 13조가 통과되면서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1787년부터 쓰이던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당시에는 큰 논쟁 없이 통과됐습니다. 남부는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400만 명의 노예가 해방됐는데 농장과 광산과 철도는 여전히 사람 손이 필요했죠. 예외 조항은 그 해법이 됐습니다. 남부 주 의회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흑인 단속법, 영어로는 블랙 코드즈라고 불리는 법들이었죠. 일자리 없이 돌아다니면 배회죄, 고용계약서가 없으면 불황죄, 해가 진 뒤에 밖에 나가면 통행금지 위반이었습니다. 백인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 그것도 범죄였죠. 법 조문에서는 인종이 특정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적용된 건 거의 전부 흑인이었습니다. 해방된 지 몇 달 만에 흑인들이 대거 체포되기 시작했죠. 테네시스 주의 경우 1865년 10월 주요 교도소의 흑인 비율은 33%였습니다. 2년 뒤인 1867년에는 58%로 뛰었죠. 감옥에 사람이 넘쳐나자 남부 주들은 이걸 돈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죄수 임대제였죠. 주정부가 수감자를 민간기업에 임대하는 겁니다. 광산회사, 철도회사, 농장주들이 돈을 내고 죄수들을 빌려갔습니다. 주정부는 임대료를 받았고 기업은 공짜나 다름없는 노동력을 얻었습니다. 수감자에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엘라베마주의 경우 1883년에 죄수 임대 수익이 주 세입의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15년 뒤인 1898년에는 73%까지 치솟았죠. 주정부 수입의 4분의 3이 수감자를 빌려주고 받는 돈이었던 겁니다. 수감자 노동이 이 정도 돈이 되니까 없앨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수 임대제는 노예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재산이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노예가 죽거나 다치면 손해였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강관리는 했죠. 하지만 임대된 죄수는 달랐습니다. 기업은 계약 기간 동안만 쓰면 됐고 죽으면 주정부에서 다른 사람을 보내줬습니다. 기록을 보면 일부 강산과 농장에서 죄수 사망률이 노예제 시절보다 높았습니다. 다른 이름의 노예제라는 표현이 나온 건 이 시기입니다. 죄수 임대제는 1920년부터 30년대에 주별로 폐지됐습니다. 엘라베마가 1928년에 마지막으로 끝냈죠. 민간 기업에 빌려주는 건 없어졌지만 수감자 노동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주정부 입장에서 공짜 노동력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제 주정부가 직접 수감자를 썼습니다.
도로공사에 투입되는 체인갱이 대표적이었죠. 쇠사슬에 묶인 채 도로를 깔고 돌을 깨고 배수로를 팠습니다. 교도소 농장에서 농사를 짓거나 교도소 안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도 계속됐습니다. 민간에 빌려주던 걸 주정부가 직접 쓰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 수감자가 일하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닉슨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합니다. 마약 관련 처벌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수감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의무 최소 형량제를 도입했습니다. 마약 소지만으로 최소 5년, 10년씩 감옥에 가야 하는 법이 만들어진 거죠. 1980년 미국 교도소 수감자는 약 50만 명이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200만 명을 넘었죠. 20년 만에 4배가 늘어난 겁니다. 수감자가 늘어날수록 노동력도 늘어났습니다. 주정부 입장에서는 공짜나 다름없는 인력이 계속 들어오는 거였죠. 그런데 교도소가 부족해졌습니다. 주정부는 교도소를 더 지어야 했는데 시간도 돈도 없었죠. 그때 민간 기업이 뛰어들었습니다. 1983년 테네시주에서 CCA라는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지금은 코어시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우리가 교도소를 짓고 운영할 테니 수감자 한 명당 비용을 달라는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주정부 입장에서는 직접 짓는 것보다 빠르게 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관리 부담까지 넘길 수 있었죠. 198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민간 교도소 산업이 2000년대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커졌습니다. 교도소를 운영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청소, 세탁, 식사 준비, 시설 관리까지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외부 업체에 맡기면 돈이 들죠. 재소자를 쓰면 비용이 거의 안 듭니다. 수정헌법 13조의 예외조항 덕분에 재소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특히 민간교도소는 수감자 한 명당 비용을 받는 구조입니다. 비용을 아낄수록 수익이 늘어나니까 재소자 노동은 핵심 수익원이 되죠. 그래서 재소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온갖 일을 합니다. 청소, 세탁, 급식, 시설 관리 같은 건데 이 노동이 없으면 교도소가 기본적으로 돌아가지 않죠. 임금은 시급 13센트에서 52센트 사이, 우리 돈으로 수백 원 정도고 7개 주에서는 아예 무급입니다. 엘라베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가 그렇죠.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주 정부 입장에서는 재소자를 외부 기업에 보내면 임금 일부를 징수할 수 있거든요. 워크 릴리스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인데 재소자가 외부 기업에 일하고 저녁에 교도소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엘라베마에서만 2018년 이후 5년간 1만 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총 1,700만 시간을 일했죠.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 같은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호텔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현대나 도요타 납품용 부품을 만들고 월마트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분류하고 로우스나 홈디포에 들어갈 가구와 문을 제작하기도 하죠. 심지어 주지사 관저 청소나 주 대법원 건물 관리까지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일하면 내부보다는 낫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거든요. 하지만 숙식비, 교통비, 범죄 피해자 배상금 명목으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시급 10달러를 받아도 실수령은 2달러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공제된 돈은 주정부가 가져가죠. 엘라베마주는 2000년 이후 재소자 임금에서 2억 5천만 달러를 징수했는데 우리 돈으로 3,5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죠. 결국 주정부 입장에서는 교도소 안에서 운영비를 아끼고 밖에서는 재소자 임금을 징수해서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도 노동조합도 파업 걱정도 없는 노동력이고요. 그런데 재소자는 이 노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독방에 갇히거나 면회가 금지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석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죠. 규율을 따르지 않는다, 교화 의지가 없다는 평가가 붙으면 가석방은 멀어집니다. 한 재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급 10센트를 받고 68명이 쓰는 샤워실 4개를 매일 청소합니다. 한 달을 꼬박 일하면 48달러를 법니다. 그 돈으로 4인 가족을 어떻게 부양합니까? 그런데 이 적은 돈마저 교도소 안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비누, 샴푸 같은 기본 위생용품부터 전화통화, 이메일까지 대부분 유료거든요. 일부 주에서는 교도소 생활비 명목으로 비용을 다시 청구하기도 합니다. 시급 몇십 센트라도 일을 안 하면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AP 보도에는 이런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엘라베마 재소자들이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할 정도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서 가석방 심사에서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었죠. 밖에서 일할 만큼 안전한데 풀려나기엔 위험하다는 겁니다.
2016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교도소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24개 주 수만 명의 재소자가 참여했는데 요구는 단순했죠. 강제 노동을 없애달라,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 노동 조건을 개선해달라. 교도소 측은 신문을 차단하고 SNS 계정을 막고 시설을 봉쇄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의회에서도 시도가 있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재소자 임금을 시급 3달러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고 2023년 연방의회에서 발의된 공정임금법도 마찬가지였죠. 2024년 12월에는 현대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가 엘라베마 교도소와의 계약을 끊었습니다. 강제노동 논란이 커지면서 법적 리스크가 부담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재소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교도소 바깥에서 일하면 안에서보다 임금이 높고 기술을 익힐 수 있고 출소 후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엇보다 감옥 밖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재소자들이 원하는 건 일 자체를 없애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게 하려면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죠. 그렇다면 법을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유타 같은 주들은 헌법에서 범죄자 예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바뀐 뒤에도 교도소 현장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죠. 교도소 예산 자체가 재소자 노동을 전제로 짜여있기 때문입니다. 청소, 세탁, 식사 준비를 재소자가 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갑자기 최저임금을 주거나 노동을 선택제로 바꾸면 운영비가 폭증하죠. 주정부는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없고 민간교도소는 수익 구조가 무너집니다. 여기에 로비가 더해집니다. 민간교도소 업계는 1989년 이후 주의원들에게 1천만 달러 이상을 직접 기부했고 지오그룹과 코어시빅 두 회사만 따져도 2009년 이후 로비에 7,300만 달러를 썼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0억에 가까운 금액이죠. 이 돈은 주로 형량을 강화하거나 수감자를 늘리는 방향의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에게 갔습니다. 코어시빅은 2014년 연례 보고서에 직접 이렇게 적었죠. 법 집행 완화, 유죄 판결 기준 완화, 형량 완화, 특정 범죄의 비범죄화는 우리 시설과 서비스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감자가 줄면 수익이 줄어드니까 수감자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법이 유지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총기 규제에 NRA가 있다면 교도소 노동에는 민간 교도소 업계가 있는 거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 몇십 센트의 노동력을 쓸 수 있는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면 비용이 수십 배나 뛰니까요. 노동조합도 없고 파업 걱정도 없는 구조가 바뀌면 손해보는 쪽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헌법 문구가 바뀌어도 예산이 안 바뀌면 현장은 그대로고 여기서 돈을 버는 쪽이 있으니까 정치도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2024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예외 조항 삭제 투표가 부결됐고 임금 인상 법안도 계속 추진되고 있지만 통과될지는 알 수 없죠. 1865년에 들어간 그 한 줄은 16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노예제는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에는 예외가 남아있고 그 예외로 돈을 버는 쪽이 생겼죠. 주정부는 예산을 아끼고 민간교도소는 수감자가 많을수록 수익이 늘어나고 기업은 최저임금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노동력을 씁니다. 이 구조를 유지하려는 로비가 정치권으로는 흘러들어가고 바꾸려는 시도는 있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죠. 사람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자에게 노동을 시키는 건 당연한 처벌이고 교화의 일부다. 기술도 익히고 번 돈 일부는 피해자 배상금으로 간다.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시급 수백 원에 거부도 못하게 하면서 무슨 교화입니까? 이건 다른 이름의 노예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합리적인 처벌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름의 노예제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